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내일부터 제 본업인 강의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좀 계속해서 자료 수정하고 강의 계획 잡고 이런 것들 계획은 다 잡혔습니다만 연습은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번 증권사 아카데미 강의라서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5월 28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2차 전지하고 ESS 쪽하고 리튬하고 전기차 쪽이 올랐고요. MLCC하고 그다음 모바일 게임 쪽은 조금 그렇게 중요한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또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요즘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시원찮고요. 다른 종목들이 시원찮고 반도체 종목만 올랐다면 오르는 거고 반도체 종목이 내리면 내리는 거다. 이런 식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만 이걸 정상적인 어떤 거래 양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ESS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DT 에너지라고 하는 어디더라? 하여튼 제가 어떤 주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주에 전력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2.4조 규모의 ESS 계약을 따냈습니다. 총 6기가와트 아워급이고요. 순간 그 출력이 1.5 기가와트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원자력 발전소 1개 물량이고요. 총 저장량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분량, 우리나라 최신 기준으로 해서 그 분량의 4시간 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돌려주면 다 해결은 되지만 어쨌든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ESS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렸겠죠. 근데 ESS라는 게 여러분들 쓰시는 외장 같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처럼 용량이 좀 남을 때,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적게 쓸 때 그 남은 용량들을 저장해 놨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죠. 안 쓰는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낮 동안에는 좀 남아요. 거의 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화력이나 원자력의 출력 조정들을 통해서 낮 시간에 부하를 맞춥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좀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그 기간에 어떤 전력 사용량을 초과한다 이러면 보관해 둘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ESS입니다. 되게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는 거, 원자력 발전소의 4시간 분량이라지 그렇게 크지도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테슬라 자동차에 한 8만 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자동차가 그 일반적인 테슬라 자동차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 8만 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7만 5천에서 8만 대 정도. 저도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차 한 대가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8만 대 정도의 저기로 돌릴 수 있고 미국 기준으로 170만 가구 정도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래요. 그거를 보관해 놓는 어떤 배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용량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2.4조 정도라고 합니다. 덕분에 북미 ESS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신호탄 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전기차 업황도 개선된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유럽의 EV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재고도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그 이야기들이 다 종합해서 2차 전지 ESS 쪽이 오르고 리튬이 오르고 전기차가 오르고 그죠? 재고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차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2차 전지하고 리튬이 소비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세 개의 테마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ESS 수주로부터 불어오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의 EV 판매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추세, 두 가지가 불러온 하나의 추세입니다.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ESS나 2차 전지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하나의 축이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잘 팔린다. 이 두 개의 축이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리튬 수요가 늘어나고 2차 전지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ESS로 쓰이느냐 아니면 전기차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2.4조 단위의 ESS를 만들 때 그 ESS는 LFP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LFP 방식하고 NCM인가? NCM 맞죠? 3원계라고 부르는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개를 위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산철이라고 하는 소재를 쓰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비용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차이보다 더 용량 차이가 좀 더 나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비싼 데에 비해서 용량은 더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원계와 LFP, 인산철 그 배터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근데 자동차에 싣고 다니려면 같은 양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3원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MCN이라고 부르는 3원계 세 가지 금속을 쓴다는 뜻이에요. 3원계 배터리를 자동차에는 탑재를 합니다. 왜? 가벼워야 되니까. 무거운 배터리를 쓰게 되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실을 수 있는 배터리의 수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총 그 주행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는 LFP를 쓰고 고가의 자동차나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3원계를 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ESS는 무게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싼 거 쓰면 되죠. 그죠? 싼 거 쓰면 되죠. 왜냐하면 좀 더 크게 지으면 되니까. 더 많이 넣으면 되니까. 같은 동일한 어떤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LFP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LFP 쪽이 조금 더 화재라든지 이런 쪽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더 계속해서 용량을 높여가려고 하는, 그리고 비용을 낮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고 있으니까 용융 나트륨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잘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하면서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놀랐고요. 그리고 삼성 SDI나 이런 쪽도 LNF 이런 종목들도 다들 탄력을 받았다. 주로 이제 2차 전지 ESS 나오면 거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리튬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근데 리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튬 쪽하고 2차 전지 쪽은요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적자를 보는 회사들도 많아요. 물론 지금 전기차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전기차의 골짜기가 이제 좀 끝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몇 가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시설 투자는 충분하게 해 놓았지만 그걸 다 못 돌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는 거, 영업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몇몇 업체들은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만약에 수요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그 업체들은 충분히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이 종목 안에 뭐가 섞여 있냐면 제2의 금양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금양들이 섞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고르시는데도 적어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가격과 실적에 불일치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마가 좋다고 해서 어느 아파트 산다고 해서 다 그 집이 부자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하우스푸어인 사람들도 있고 진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푸어 선택해서 베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망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 선택을 잘 해주시라. 대신에 지금 그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는지도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하십시오. 항상 좋은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로는 가격과 항상 비교해서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LCC는 조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저기를 받고 있고요. 예. 주목을 받고 있고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기 빼고는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기의 어떤 공급망을 이루는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마 콘덴서도 심지어는 뭐예요? AI하고 별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마그룹, 사마전기 이런 게 같이 올라가고 이런 걸 하는데요. 거기도 MLCC 사실상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MLCC를 만들어내지는 못해. 세계적인 경쟁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만들어낼 거잖아요. 이 회사도 세계 시장이 2%를 MLCC 시장이 2%를 먹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지는 않겠죠. 대신에 얘네들은 좀 약간 저가의 전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데가 바로 사마 컨덴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사실 직접적으로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큰 수혜를 받기는 좀 힘듭니다. 실적상에. AI에서 아무리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추론 엔진에 추론 모델을 사용하는데 MLCC가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전기 이외에는 경쟁력이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부 모바일 게임하고 게임 종목 올랐습니다. 테마가 좀 올랐고요. 그 이야기는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그죠? 넷마블이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과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낙폭 과대는요 보통 이유가 있어요. 낙폭 과대를 해석하실 때 실적과 관련되어서 해석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NC소프트는 안 그랬나요? 잘 나갔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IP 개발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 볼 일 없죠, 솔직히. NC소프트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쥐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이상 경쟁력 있는 IP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회사인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바일 게임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일부 핀란드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게임은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보셔도 되고, 미국 게임들도 나오는 족족 실패가 많아요. 신작이 출시된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게임을 열심히 안 해서, 저도 한때는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요즘은 게임을 안 해서 사실 사정이 좀 어두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게임 시장이 지금으로서는 IP를 만들어내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다. 물론 제가 검은 사막, 붉은 사막 할 때 약간 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처음에 초기 평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평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서버 관련된 패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권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 매출 발생이 상당히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약간 꺼집니다. 원래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게임에 대한 접속 비율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봤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코스닥이 올라가면 게임주하고 바이오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게임이건 바이오건, 바이오는 사기치는 놈들이 많고 게임은 이제 주도권을 넘겨준, 약간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게임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금으로 보면 약간 사양산업 계열로 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왜요? 게임은 자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AI가 들어갈 텐데, 지금 중국의 AI 파워는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미국과 탑2를 형성하는데 파워면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작아도 서너 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고 있다고 봅니다. 모델의 성능이나 모델이 출시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C에 개별적으로 AI 엔진을 얹어서 돌리는 분들도 거의 다 키미 아니면 GML인가? GLM인가? 그런 엔진들도 씁니다. 중국 엔진들 써요. 중국 애들이 미국 엔진을 디스틸해가지고 좀 훔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들을 좀 훔쳐서 자기네 엔진들을 잘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되게 저가의 작은 엔진들을, 예측력이 좋은 엔진들을 잘 만들어냈어요. 도둑질이긴 하죠. 중국이 뭐 늘 해오던 것처럼 도둑질이긴 한데, 그래도 그 기술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상 더,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것이 시장을 좌우한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중국 내부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게임 쪽 지금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업종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테마가 올라오지만 테마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종목이 진짜 수혜 종목일 거냐는 잘 살펴보시라. 왜? 테마의 모멘텀은 대개 저런 계약 하나예요. 혹은 어디서 뭘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단초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LG엔솔의 하나의 어떤 거, 뭐 삼천당 제약이 올랐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삼천당 제약이 마치 전 세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다 씹어먹을 것 같은 예상을 했죠. 그러나 전망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서 그것도 옥석을 잘 가려서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테마 투자에 굉장히 좋은 길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주식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전체 시장이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환율 인상 덕분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미세한 조정들은 미국의 기관들이 그것에 따라서 쉽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관의 조정은요, 그냥 팔고 사고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지표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은 외국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차 전지입니다. 대세는. 물론 장세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그만 덜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작은 주제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하루만 일하시면 다음 주에 또 휴일이 하나 껴있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다음 주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